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60대 이후 새로운 친구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60대가 되면 새로운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기존 친구들과도 각자의 사정으로 만남이 뜸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60대 이후야말로 진짜 친구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과 잘 맞는지, 어떤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명확하죠. 또한 사회적 지위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형성된 우정은 젊은 시절의 우정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만남이에요.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지역 등산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화센터의 요리 교실이나 쿠킹 클래스에 등록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도 없고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한 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수강생들 중 80% 이상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답했어요. 특히 손으로 만드는 활동, 예를 들어 도예나 서예, 원예 같은 활동에서 친구를 사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자원봉사 활동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서 좋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현저히 낮고 정신건강지수도 더 높다고 해요.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망이 넓어지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만남도 많이 늘어났어요. 시니어들은 온라인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사귀고 계세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페이스북 그룹 등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독서 모임, 영화 감상 모임, 여행 동호회, 사진 촬영 모임 등 정말 다양하죠. 온라인에서 먼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간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처음 만나는 어색함도 훨씬 줄어들어요. 또한 지역적 제약 없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많은 대학교에서 시니어를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종교 활동이나 모임도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절, 성당 등의 종교기관에서는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깊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요.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명상 모임, 철학 토론 모임,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니만큼 운동 모임을 통한 만남도 추천해요. 아침 조깅 모임, 수영 동호회, 요가 클래스, 게이트볼 동호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운동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들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춤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취미를 즐길 수 있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도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비싼 식당에서의 모임이나 고가의 취미 활동보다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공원에서의 산책, 도서관에서의 독서 모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관절이 좋지 않으시다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중 운동을 선택하시고 시력이 좋지 않으시다면 독서 모임보다는 음악 감상이나 대화 중심의 모임을 선택하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의 모임에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온라인으로 소식을 공유해요.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메신저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모임 참여가 훨씬 수월해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시니어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자극을 주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활성화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돼요. 이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죠.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을 늘려줘요.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하던 운동도 친구들과 함께 하면 즐겁게 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유지하기 쉬워져요.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돼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나고 이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혀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도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 평생 교사로 일하신 분은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을, 사업을 하셨던 분은 경영에 대한 경험을, 주부로 살아오신 분은 생활의 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번 주 모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같은 기대감이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조언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죠.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이, 성별,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거나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항상 불평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 어려워요.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평소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려고 노력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의 관심사나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기 마련이에요. 새로운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맞추려고만 하면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다름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60대 이후의 새로운 친구 관계는 젊은 시절의 우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성적인 분들도 충분히 좋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을 선택하시거나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또한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새로운 모험이자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더 풍요로워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삶에 대한 감사함도 커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